어느 카페, 창가에 앉은 한 노신사가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옆 테이블에선 젊은 직장인들이 상사 욕을 하며 깔깔 웃고 있었죠. 잠시 후 노신사는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고 말하는 건 결국 당신 마음이 먼저 상처받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 미소 지으며 앉았습니다. 젊은이들은 말없이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 말 한마디, 사람의 품격을 결정하고 인생의 격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십 번의 대화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는 건 어떤 표정이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말을 했느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누구를 만나든 자주 해야 할 단 한마디, 그리고 그 말을 통해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기 시작하는지, 그 한마디가 어떻게 상대의 태도와 관계의 흐름을 바꾸는지 실제 사례, 이야기들과 함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말 한마디가 사람의 시선을 바꾸고 당신의 품격과 인간관계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지 직접 느끼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말 한마디가 내 품격이 되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 한마디에 정체 사람들이 왜 반응이 달라지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항상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왜 무시당하지? 내가 말만 하면 분위기가 싸해져. 문제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한마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한마디의 힘. 이 말은 단순한 동의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나의 품격을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공감적 중립 언어라고 부릅니다. 상대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논쟁으로 번지는 걸 막고 대화를 내가 주도하는 공간으로 이끕니다. 왜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태도가 바뀌나? 첫째, 상대방은 비판보다 인정에 더 빨리 반응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는 말은 상대에게 내 생각을 들어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심리적 안전지대를 줍니다. 둘째, 이 말은 방어적인 감정을 낮춥니다. 사람은 자기 말을 부정당하면 즉각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반면 인정받으면 스스로 생각을 바꾸려는 심리적 인식 변화가 작동합니다. 셋째, 이 말은 나를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논쟁하지 않고 상대를 인정하면서 품위를 유지하는 사람. 그 이미지는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현실 사례.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51세 정수경 씨. 직장 동료와 의견 충돌이 잦았습니다. 늘 그건 아니죠. 내 말 들어보세요. 로 시작했죠. 결국 사람들은 그녀와 대화하기를 피했습니다. 어느 날 대화 코칭 강의에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를 배우고 실천했습니다. 회의에서 동료가 말할 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몇 달 뒤 팀장 평가에서 그녀는 의견을 잘 조율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내 이미지를 완전히 바꿨어요. 서울 강남에 사시는 48세 이지은 씨. 남편과 대화할 때마다 싸움으로 끝났습니다. 서로 내가 틀렸어 라는 말로 상처를 주고받았죠. 상담사의 권유로 논쟁이 시작될 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로 대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좀 더 생각해 볼게. 지훈 씨는 말합니다. 20년 동안 말로 이기려 했지만 그 한마디가 싸움을 끝내고 대화를 시작하게 만들었어요. 부산 해운대 55세 김선옥 씨. 식당을 운영하면서 까다로운 손님에게 항상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항의하는 손님에게 변명하면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그녀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불편하셨겠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손님들이 오히려 아니에요. 제가 예민했어요. 라며 사과했습니다. 말투 하나 바꾸니 손님도 내 마음도 편해졌어요. 심리학적 근거, 사회적 반사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하면 우리 뇌는 감정적 방어를 멈추고 이성적 사고로 전환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한마디가 바로 그 스위치를 켜는 버튼입니다. 말은 생각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는 단순한 인정이 아닙니다. 상대를 품격 있게 인정하면서도 내 삶의 주도권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꼭 이 말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 순간 상대방의 태도가 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한마디를 꼭 써야 할 5가지 순간, 그리고 놀라운 변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말이 효과적인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그걸 알면 관계가 달라지고 내 이미지가 바뀌고 대화의 주도권이 생깁니다. 첫 번째 순간. 누군가 불만이나 불평을 털어놓을 때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의 말을 반박하지 않고 인정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불평과 불만을 말할 땐 더더욱.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친구가 말합니다. 요즘 회사 진짜 엉망이야. 보통은 에이, 다 그렇지 뭐. 하지만 이 말은 상대의 감정을 무시하는 표현입니다. 이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요즘 다 힘들다더니. 이렇게 말했더니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대는 방어를 풀고 더 깊은 대화로 넘어옵니다. 근데 말이야 하면서 마음속 진짜 고민을 털어놓죠. 두 번째 순간. 상대가 나와 다른 의견을 말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니야, 그건 틀렸어 라고 반박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관계는 멀어집니다. 가족 모임에서 삼촌이 정치 이야기를 꺼내며 다른 의견을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너무 버릇없어.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슬쩍 들여다보며 대화에서 빠지려 했습니다. 보통 같으면 이렇게 대답했겠죠. 삼촌, 요즘 세대도 다 사정이 있어요. 그러면 바로 논쟁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미소 지으며 화제를 자연스럽게 돌렸습니다. 저는 요즘 젊은 세대의 새로운 시각도 꽤 흥미롭더라고요. 삼촌은 잠시 멈칫했고 다른 가족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군가는 맞아, 세대마다 다르지 뭐. 라며 대화를 부드럽게 이어갔습니다. 말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논쟁을 피하고 대화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없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저 사람 참 품위 있게 말하네. 세 번째 순간. 실수했거나 비판받을 때, 누군가 내 행동을 비판하거나 지적할 때 보통은 변명부터 하게 됩니다. 직장 상사가 말합니다. 보고서가 너무 늦었잖아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머릿속은 변명할 말로 가득 찼습니다. 요청 사항이 너무 많아서요. 다른 팀 자료가 늦게 와서요. 요즘 일이 너무 몰려서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변명부터 했겠지만 이번엔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상사는 예상 밖의 대답에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다음엔 조금만 빨리 부탁해요. 그 말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변명하는 직원이 아니라 성숙하게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상사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 같으면 계속 꼬투리를 잡았을 텐데
박 대리, 요즘 업무 많이 힘들죠?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처음으로 상사가 먼저 배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네 번째 순간, 상대가 무례하거나 예민할 때 직접 반박하면 싸움이 되지만 이 말을 쓰면 상대의 예민함을 무력화합니다. 마트에서 계산대 앞에 끼어든 사람이 말합니다. 왜 이렇게 늦어요? 보통은 싸움으로 번지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납니다. 그 말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대가 무안을 느끼고 물러서거나 사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싸움 없이 상황을 통제하는 기술. 다섯 번째 순간, 자녀나 후배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아이들이나 후배들은 조언보다 공감을 더 원합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나 이번 시험 완전 망했어. 부모들은 보통 다음에 잘 보면 되지. 라고 하지만 그건 위로가 아니라 방어적인 대답입니다. 이럴 때는 그럴 수도 있겠네. 속상했겠다. 부모의 공감에 아이의 마음은 위로받았다고 느끼고 부모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한마디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관계의 문을 열고 상대의 방어를 풀며 내 삶의 품격을 높이는 열쇠입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만 사용해보면 상대방의 표정이 달라지고 대화의 흐름이 바뀌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한마디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경기도 수원 52세의 이선희 씨. 이선희 씨는 직장에서 별명까지 붙은 사람이었습니다. 토론 불도저. 누구든 다른 의견을 말하면 끝까지 논리로 눌렀죠. 처음엔 똑똑하다는 평을 들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새로 온 후배와의 대화에서 터졌습니다. 후배가 의견을 내자 또다시 반박하려던 순간 강의에서 배운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녀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흥미로운 시각이에요. 그날 이후 동료들은 그녀를 경청하는 선배로 불렀습니다. 이선희 씨는 말합니다. 말을 바꾸니 사람들이 다시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이야기. 서울 마포구 48세 박지훈 씨. 박지훈 씨는 동네 엄마 모임에서 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아이들 친구 엄마들끼리 모일 때마다 나오는 말들. 지훈 씨, 요즘 애 학원 어디 보내? 벌써 영어 유치원 안 보냈어? 늦는다던데. 처음엔 대꾸했습니다. 저희는 아직 생각 없어요. 그냥 집에서 시켜요. 그러자 돌아오는 건 은근한 한마디. 요즘 엄마들은 진짜 부지런해야 하는데. 지훈 씨는 점점 모임에서 위축됐습니다. 나는 왜 항상 논쟁의 대상이 될까? 친구가 조언했습니다. 내 말하지 말고 그냥 그럴 수도 있겠네요만 해봐. 처음엔 억울했습니다. 내 입장도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계속 싸우는 것도 지쳤습니다. 다음 모임 날, 또 누군가가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는 너무 여유롭다 우리 같으면 불안해서 못 버티겠네. 숨이 턱 막혔지만 지훈 씨는 깊게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미소 지으며 조용히 과일을 집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모임부터 그 엄마들은 더 이상 지훈 씨에게 학원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엄마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훈 씨, 사실 나도 가끔 그런 대화 피곤했어. 다음에 따로 커피 한잔 할래? 박지훈 씨는 말합니다. 논쟁에서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 말 한마디로 관계의 주도권이 내 쪽으로 넘어왔어요. 말을 삼키니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부산 해운대 59세 김정옥 씨. 김정옥 씨는 작은 찻집을 운영했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갑자기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차가 왜 이렇게 맛이 없어요? 예전 같으면 화를 냈겠지만 김정옥 씨는 침착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오늘 잎이 조금 달랐나 봐요. 새로 우려드릴까요? 손님은 잠시 놀란 표정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그 손님은 꽃다발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날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사장님 같은 분 처음이에요. 김정옥 씨의 말. 싸움은 금방 잊히지만 품격은 오래 기억에 남더군요. 네 번째 이야기. 인천 연수구 50세 남성 이재현 씨. 이재현 씨는 20년 친구와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친구가 내가 너무 변했다고 말하자 바로 넌 하나도 안 변해서 문제야 라고 반박했죠.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몇 달 뒤 우연히 마트에서 그 친구를 마주쳤습니다. 친구가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요즘 내 생각 많이 났어. 이번엔 다르게 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차 한잔 할래? 이재현 씨는 말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20년 우정을 되살렸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말은 사람을 설득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가 스스로 변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말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며, 관계가 바뀌면 내 인생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왜 이 한마디가 품격과 인생의 분위기까지 바꾸는가? 말에는 마음이 담깁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그 사람의 삶의 결이 담깁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말이 품격과 인생을 바꾸는 데는 세 가지 심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반박보다 인정에 반응한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의 의견이 인정받을 때 뇌의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비판이나 반박을 들으면 뇌는 즉각 공격적 방어 반응을 준비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말은 뇌에 안전하다. 방어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상대는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반박 없이 인정받는 경험이 관계를 긍정적으로 재설계합니다. 둘째, 말은 내 자아, 이미지를 결정한다. 심리학자 루이스 코자는 말했습니다. 내가 자주 하는 말이 나의 자아상을 만든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는 말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암시하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해심 있는 사람이다. 나는 논쟁보다는 공감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이 말버릇이 쌓이면 내 무의식은 공감하고 품위 있는 사람으로 나를 인식합니다. 결국 내 말투, 표정,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달라집니다. 말은 성격을 만들고 성격은 운명을 바꾼다. 이 법칙이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셋째, 이 말은 내 삶의 분위기를 바꾼다. 말투가 품격을 만들고 품격은 관계를 만들며 관계는 결국 내 삶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다음 이야기,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53세 이정화 씨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정화 씨 부부는 결혼 23년 차였습니다. 서로를 너무 잘 알아서일까요? 매번 같은 말로 싸움이 시작되고 끝났습니다. 그건 아니야. 왜 그렇게밖에 생각 못해? 넌 항상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해. 남편은 화를 내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이정화 씨는 혼자 남아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내가 졌어. 아니지. 내가 옳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지는 것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싸움을 반복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 지치는 거였습니다.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사는 딱 한 문장을 권했습니다. 이제는 남편의 말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답해보세요. 처음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도
그렇게 말하라고요? 상담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바뀌지 않았잖아요.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할 때입니다. 변화를 결심한 날, 남편이 또다시 말했습니다. 넌 항상 애들 편만 들어. 평소 같으면. 그건 아니야. 당신이 애들 말 좀 들어봐. 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정화 씨는 깊게 숨을 쉬고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남편이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이정화 씨는 웃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당신 입장에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 남편은 더 이상 화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좀 심했나 싶네. 그날 이후 논쟁이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은 스스로 조심스러워졌고 이정화 씨는 말했습니다. 말버릇 하나 바꾸니 남편도 나도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됐어요.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싸움의 시간은 줄었고 대화의 시간은 늘었죠. 말투 하나가 결국 가족 분위기를 바꾸고 그 변화가 삶의 행복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말은 품격이고 품격은 삶의 분위기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대화를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말투로 하느냐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말은 단순한 대화 기술이 아닙니다. 자존감 있는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을 바꾸는 말버릇입니다. 이 말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의 인생 변화 그리고 품격 있는 마무리. 첫 번째 사례. 서울 마포구 49세 한지민 씨. 과거의 한지민 씨는 매사에 감정적이었습니다. 조금만 무시당해도 왜 나를 이렇게 대해요? 누가 실수하면 그건 아니죠. 늘 상처받고 늘 사람들에게 예민하다. 소리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관계 심리학 강의에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입에 붙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하면 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한 달, 세 달, 6달 조용히 이 말만 반복했습니다. 지민 씨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성숙하다, 지혜롭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예전엔 늘 피곤했던 인간관계가 차분하고 존중받는 관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경기도 성남 58세 박태수 씨. 박태수 씨는 직장에서 잔소리꾼 과장님으로 유명했습니다. 후배들이 그를 피하기 시작했고 스스로도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가 처음 그럴 수도 있겠네요를 사용한 날 후배는 놀란 표정으로 과장님, 오늘 왜 그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박태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나도 변해야 할 때인 것 같아서. 그날 이후 후배들이 조언을 구하러 먼저 찾아왔습니다. 박태수 씨는 말합니다. 내 말투가 바뀌니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대하더군요. 말 한마디가 품격이 되고 그 품격이 나의 인간관계를 바꾸더군요. 세 번째 사례. 강원도 춘천 54세 김은영 씨. 김은영 씨는 아들과의 관계에서 매번 갈등했습니다. 넌 왜 자꾸 변명이냐? 엄마 말이 맞잖아. 아들은 점점 대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취업 준비가 너무 힘들어. 예전 같으면 조언이 먼저였겠죠. 하지만 김은영 씨는 달랐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많이 힘들었겠다.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내 편이란 걸 처음 느꼈어. 김은영 씨는 말합니다. 말을 바꾸니 아이가 다시 마음을 열더군요. 한마디가 인생의 분위기를 바꾼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한마디는 상대를 설득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스스로 품격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품격은 말하는 순간부터 상대의 태도를 바꾸고
결국 내 인생의 분위기까지 변화시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갈등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또는 스스로 말 때문에 관계가 멀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한마디로 상대의 반응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품격 있는 관계와 변화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을 써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지금 이 말을 써야 할 상황이 있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항상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깨달음의 바다 채널이었습니다.